네, 여러분은 지금 굿모닝 나우경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은 오늘 이슈 포인트, 오늘 장에 이슈가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포인트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김난희 전문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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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오늘 이제 창투사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예. 네, 오늘도 그렇고 이번 달에 사실 장이 그렇게 좋진 않았죠. 예. 그래도 이제 비교적 강했던 쪽이 이제 창투사였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창투사를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생각을 하시는 게 그건 것 같아요. 또 올해 이제 대어들이 있잖아요. IPO 많아요. 대어들이 네, 많죠. 크래프톤도 그렇고 또 뭐 마켓컬리, 야놀자 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 회사에 투자한 창투사가 돈을 많이 버는 건가? 그러면 주가도 같이 많이 올라가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 조금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창투사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창업투자 회사의 줄임말이죠. 이제 기술력 있는 투자 회사에 창투사들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보다 정말로 리스크가 크다. 그렇죠? 그만큼 뭐 수익을 많이 내기도 하죠. 장외 시장에서 뭐 야놀자라던가 마켓컬리라던가 뭐 등등의 이제 비상장 주식 등을 이제 거래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조금 무서워.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이 회사들에 투자한 창투사에 투자할래 하시는 분들 많은 거는 맞습니다. 실적도 참 괜찮기는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창투사인 아주아이비 투자도요.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에 190.8%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고요. 대성창투는 사실 2019년에 마이너스 44억이었는데 141억으로 흑자 전환됐습니다. 그 외에 뭐 우리기술투자, 미래에셋, 벤처투자, DSC 인베스트먼트 등 실적이 괜찮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실적의 대부분이 이 실적의 대부분을 뭐가 차지했냐? 이 회사에 투자했으니까 창투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나 보네.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서 보통 수익을 내는 구조냐면은 정부, 연금, 그리고 기관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창투사들이 펀드를 조성하는 거예요. 이 펀드에 지분으로 참여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지분은 정말로 조금이에요. 한 10% 정도? 그 일부고요. 펀드를 관리해서 그리고 이 펀드에서 난 성과, 이 보수가 사실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펀드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이 펀드를 관리해서 돈을 버는 게 더 큰 구조인 거죠. 근데 다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크래프톤에 투자했대. 크래프톤 가치 지금 대박인데? 그러면 이 창투사도 엄청 돈을 벌겠구나. 이거 자체가 사실 잘못됐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저는 오늘 창투사 이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비상장사의 가치가 높아졌다. 그러니까 그 창투사들도 수백 배의 수익률을 올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거를 얘기하면서 빼놓지 않고 얘기하고 싶은 회사가 DPC입니다. DPC 아시죠? 네. 네. 작년에 이제 빅히트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DPC 주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물려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마 DPC였을 겁니다. DPC 때문에 작년에 손해본 분들 정말 많았을 건데 DPC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DPC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회사가 스틱인베스트먼트였어요. 이 스틱인베스트먼트가 빅히트의 지분 12.2%를 갖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자기 자본으로 이 빅히트의 지분을 갖고 있어야지 스틱인베스트먼트는 돈을 많이 버는 거고 이 스틱인베스트먼트의 지분 100%를 갖고 있는 DPC도 돈을 많이 벌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12.2%에서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직접 갖고 있던 지분은 2.01%였어요. 그래서 12.2% 중에 2.01% 계산해보면 빅히트의 지분 한 0.24522 정도를 갖고 있었던 셈이에요. 근데 작년에 주가는 2만 원을 넘었어요. 그리고 나서 빅히트 상장 전부터 정말 곤두박질 치면서 8,000원까지 떨어졌고요. 그 이후에 그랩에 2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해가지고 한 12,000원 선에서 지금 주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정말 7,000원대에 갔던 종목이 그나마 조금 올라왔지만 고점에 샀던 분들 정말 손해 많이 보셨을 거기 때문에 창투사에 투자한다, 이렇게 창투사의 지분 100%를 갖고 있는 DPC에 투자한다, 정말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저는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대표님도 이제 창투사들 관련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2년 전쯤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19년도 네. 19년도에 제가 창투사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때 그 근거적 요인은 뭐였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벤처 캐피탈을 한참 육성할 시점이었어요. 네. 그때가 2년 전이 네. 문재인 대통령이 벤처 캐피탈, 벤처 자금들을 풀겠다 네. 이렇게 또 공언도 했었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뭐 저희가 창투사 아는 쪽이 많았어요. 뭐 개인적으로는 에이티넘 인베스트 이민주 회장님하고도 아는 사이고 네. 그때 돈 자금들을 많이 정부에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창투사가 커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기에 대해서 심사만 제대로 계속 투자에 대한 심사만 제대로 심사 보고서만 올려주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였어요. 창투사에게. 네. 그러니까 국가돈 갖다 그냥 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저리로. 그게 벤처 캐피탈 육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벤처 캐피탈 심사역의 몸값도 그때 막 뛰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연봉 5천만 원에서 뭐 7천만 원. 조금 경력 있는 사람들은 1억까지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들으러 가야 되나? 벤처 캐피탈 그 심사역 그 과정이 있어요. 네. 그 교육 과정이 그게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걸 들어가야 되나 생각하다가 직원을 보냈었습니다. 직원을 제가 보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정확한 구조는 알아요. 결국은 창투사는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인베스트를 하죠. 네. 그럼 언젠가는 이제 뭐 엑셀러레이터가 됐든 안 됐든 엑시트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엑시트의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M&A, 상장. 그렇죠. 그렇죠.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M&A가 잘 될 수 있도록 이 회사의 심사 보고서를 계속 잘 쓰면서 이 회사의 성장을 같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창투사인데 네. 창투사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네. 사실은. 그래서 그때 창투사들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에이티넘 인베스트, 대성 창투, 네. 그다음에 뭐 TS 인베스트먼트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주가가 지금 최근 와서 이제 급등세가 나온 거죠. 네. 2년 동안 여러분 만약 장기 투자 잘 하셨으면 지금 아마 큰 수익을 보셨을 거예요. 코로나 네. 사태에도 불구하고 계속 코로나 사태 터졌을 때 오히려 더 매수하고 매수했다면 지금 그리고 제가 뭐 내외 경제 때도 제가 이 창투사 얘기는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 됐든 이 벤처 캐피탈 육성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죠. 이게 내년 되면 사라질까요? 아닐 것 그쵸,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청년 일자리 문제는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일자리 창출에 관련돼서도 이 벤처 캐피탈 육성은 계속 갈 수밖에 네. 정책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창투사 수익 구조는 계속 늘 건데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창투사를 따라 붙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게 잘못된 거죠. 네, 그거는 이제 저는 반대고 네. 항상 이제 성장 쪽으로 봐야 되는데 네. 이 창투사가 투자한 회사 중에 비상장이지만 굉장히 상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 그러면 상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 이 창투사가 엑시트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때 창투사는 뭐 할까요? 엑셀러레이트를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엑셀을 밟아준다는 거죠. 가속을 붙여준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주가도 비상장일 때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비상장 주식을 매매해서 비상장 주식을 팔면 그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네. 주식은 지금 양도소득세는 없잖아요. 그죠? 얼마죠? 몇 프로인지 아세요? 글쎄요. 꽤 비싸요. 20%입니다. 그 1억 수익 내면 2천만 원 세금을 떼간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창투사처럼 상장이 임박한 회사에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서 상장까지 기다려서 상장 때 확 엑셀러레이트 할 때 확 팔고 나오는 게 전략이라는 얘기죠. 네. 이게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상장될 만한 회사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창투사가 투자한 회사들에 대한 정보들은 나옵니다. 네. 공시들이 나오거든요. 창투사 그 공시들 들어가 보면 나와요. 네. 맞아요. 예, 네. 그 내용을 살펴보시고 그 중에서 상장이 임박한 회사들 거는 사시면 창투사가 아마 엑셀러레이트를 해줄 거예요. 네. 그거를 잘 살펴보십니다. 그럼 약간 장외 거래도 그렇죠, 도전을 그렇죠. 해봐라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근데
장외거래 잘못하니까 큰일 난 종목이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요. 조금 예.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장외거래는. 그렇죠. 옛날에 그 네이처 리퍼블릭 네. 그죠? 정은호 회장이 이제 마코에서 도박을 했다가 그죠? 마코에서 도박했다가 이게 그러니까 상장 심사에서 도박한 오너에 대한 그 네. 윤리성 문제 이게 이제 한창 상장이 이 결격 사유가 됐어요. 그때 당시 이제 이 네이처 리퍼블릭이 상장되면 뭐 그때 당시 25만 원이었는데 네. 비상장일 때 50만 원 간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감에 그걸 쥐고 있고 그때 가져있고 25만 원이 가지고 엄청 많이 몰렸어요 하시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왜냐하면 네이처 리퍼블릭 상장은 확실하다 이거 뭐뭐 기대감이 또 H 엄청 방송사의 모 전문가도 막 그걸 막 홍보를 막 했잖아요. 그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사기성 부정거래 행위로 구속되기도 했지만 그걸 막 했잖아요. 근데 정은호 회장이 자기가 이제 못 빠져나가니까 그때 이제 최유정 변호사입니까? 그분의 팔목을 꺾었고 그러면서 이제 형이 더 크게 된 거죠. 이제 문제가 일이 커진 거죠. 이제. 그러네요. 일이 커지네 이래가 이제 일이 커져서 그 일이 결국은 상장이 안 돼 버렸어요. 어. 심사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주식은 하한가가 있잖아요. 네. 장외 주식 하한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투자자들은 진짜 날벼락이에요. 그렇죠. 25만 원에서 상장에 실패하자마자 그날 3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거의 9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또 맞잖아요. 장외거래는 약간 정보를 접하기도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맞아요. 주식 거래를 하는 것보다. 우리처럼 이렇게 뭐 상세하게 알려드리지 네. 않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네. 그냥 뭐 장애일 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기다리면 올라온다. 기다리면 올라오질 않아요. 왜? 상장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이후에 코로나 사태고 화장품 더 무너지고 해버리니까 지금도 뭐 올라오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장외 주식은 뭐 조금 더 지금의 현재 상장되어 있는 주식보다는 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맞아요. 근데 IPO가 임박해 있는 기업들은 한 번쯤 이제 그걸 투자해 볼 왜? 네. 굉장히 큰 리턴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창투사는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괜찮기는 하죠. 지금 진입하는 것도 물론 괜찮을 수 있지만 IPO 임박한 회사들, 뭐 예를 들어서 야놀자, 크래프톤 그렇죠. 이런 회사들 때문에 어.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창투사들은 사실 매수를 하는 걸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야놀자 IPO 상장 올해 앞두고 있는데요. 아주아이비 투자에서 200억 원 규모로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SBI 인베스트먼트는 야놀자에 160억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면 이 두 회사는 이미 오를 대로 많이 올랐다 이 그렇죠. 얘기죠. 네. 그리고 야놀자는 의외로 비상장사인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가 600억 투자를 했고요. 하나자산운용이 300억 투자를 했습니다. 마켓컬리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마켓컬리 지분의 2.4%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마켓컬리의 초창기에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정말 수익률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DSC 인베스트먼트에서도 마켓컬리에 50억 투자를 했습니다. 크래프톤도 볼게요. 아주아이비 투자도 크래프톤에 투자를 했고 그리고 대성창투는 2016년에 투자를 했다가 작년에 투자금을 많이 회수를 했고요. 이제 아직 투자금이 남아 있어서 이것도 이제 회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회사들은 뭐다 주가가 오를 만큼 올랐다. 네. 그래서 정말 진입하는 거 신중하게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창투사 뭐 조정 들어오면 매수해볼 만해요. 맞아요. 조정 들어와야지 매수. 네, 조정 들어오면 매수해볼 만해요. 왜냐하면 그들 실적이 지금 계속 늘고 있고 어찌됐든 상장의 문을 더 크게 열어줄 거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지금 이렇게 감사 보고서가 빡세졌다는 것은 감사 보고서가 해마다 지금 이제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이유는 3년 이상 그러니까 못하게 돼. 한 곳에 감사를 못 받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3년 뒤에는 이게 다른 업체로 다른 감사 회계 감사 측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넘어가다 보면 이게 이제 자기의 잘못들이 드러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하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적으로는
폐지되는 회사도 많이 나오겠지만 네. 폐지가 그만큼 된다는 건 신규 상장도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는 맞습니다. 얘기를 네.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관점에서 보면 창투사의 실적이 괜찮을 거라는 얘기죠. 네. 제가 사실은 3년 전쯤에 이 창투사를 무척 차리고 싶었어요, 사실. 네. 그래갖고 뭐 아는 회장님들 다 만나고 다녔어요. 창투사 한번 차리자고 같이. 근데 그분 돈 있는 분들이 사람 놀리는 거 잘하더라고요. 사람 살살 놀려요, 그냥 놀리고. 그래서 제 성격상 그걸 또 참는 성격이 못 되니까 잡으라 하고 이제 잡으라 안 한다 하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 보면 창투사가 엄청 커진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봤던 눈은 정확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창투사 공부 엄청 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뭐 창투사가 이렇게 실적이 좋은 이유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의 하나라고 보셔야 돼요. 네. 몇 년 전에 진짜 사실 창투사 매수했으면은 너무 좋았죠. 그렇죠. 진짜. 그때 네. 창투사를 차렸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때 10억을 창투사가 되면 90억을 정부에서 베팅해 줬어요. 맞아요. 네. 엄청난데요. 그러니까 비중이 엄청나지. 그러니까 9대1 비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중에 10군데 중에 한 군데만 상장됐으면 그 나머지 80억이 손해라도 이건 무조건 돈 버는 게임이었어요. 네. 근데 그런 회사들 많았거든 그때 당시. 얼마나 좋았냐. 그리고 지금 비상장이 이렇게까지 활성화될 줄도 몰랐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쿠팡, 야놀자 이렇게 뛸 줄 알았냐고요. 몰랐잖아요. 그때 네. 쿠팡, 야놀자 창투사들 거의 다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도 그때 창투사처럼 무조건 투자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 그때 한 군데만 상장이 되거나 지금 쿠팡처럼 해외 상장, 직상장 돼버렸으면 네. 이건 뭐 지금 방송 출연 안 하고 안 해요 이러면서 잡고 있었겠죠, 그죠? 네. 제가 정확하게 보기는 봤는데 네. 저도 이게 성격이 있어서 그래요. 성격이 남한테 끌려다니는 성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해? 차프 안 해? 나도 안 해!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나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반성이 되네요. 그죠? 네. 그러면 네, 이제 그렇습니다. 창투사들 중에서도 어떤 창투사를 선택을 해야지 내가 많이 돈을 벌 수 있나도 이게 가장 아무래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창투사의 수익 구조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일단 창투사 같은 경우는 직접 지분 투자를 하는 비중이 좀 커야지 수익률이 그만큼 크겠죠. 그렇죠. 네. 펀드 중에서 1%만 이러면은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익 구조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정부, 연금 그리고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펀드를 조성하고 그 중에 80~90%는 사실 외부 운용 자금이고요. 창투사가 직접 지분에 참여하는 건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투사의 수익은 사실 대부분은 관리 보수 그리고 운용 보수 그래서 펀드 자산의 2%에서 2.5% 이걸로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고요. 수익률을 높이려면은 지분 투자 비중이 높아야 되기는 한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리스크가 좀 커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에 투자를 했는지도 다 사실 살펴보셔야 되고요.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창투사들의 투자금 42조 2,777억 원 가운데 자기 자본 투자 금액은 1%인 415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펀드를 조성하고 그 펀드에서 정말 일부만 이렇게 지분을 참여한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기 자본으로 많이 투자하는 창투사는 어딘가?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전자공시에 따르면 2016년부터 그리고 작년까지 해서 5년간 보자면 자기 자본 투자를 가장 많이 한 회사는 미래에셋 벤처투자. 142억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펀드를 조성하지만 이 펀드에서 그래도 좀 지분을 많이 보유하는 회사가 어디였나 보니까 아주 아이비 투자였습니다. 아주 아이비 투자는 펀드 운용 보수로 내는 수익이 한 9%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직접 투자를 하고 이걸로 수익을 내는 수익이 훨씬 크지만 그 외의 회사들은 사실은 펀드를 운용해서 내는 수익이 훨씬 더 크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회사들 말고도 정말로 창투사들의 실적은 좋긴 좋습니다. 예. 네, 그건 정말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창투사들 뭐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고 이런 얘기도 사실은 다 어디서 저희가 얻었냐면 신문에서 다 나와요. 네, 맞아요. 신문에서 여러분 신문 보고 있으면
지금 2, 3년 전 신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때 신문 보면 창투사 그 확대한다 그런 얘기들 다 그때 신문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그리고 그 신문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벤처 기업 육성한다, 벤처 자금들을 창투사를 통해서 벤처 기업들을 지원한다 이런 얘기들 그때 다 나와 있었어요. 그게 다 지금 이제 결과물이 2년 뒤로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다 터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가치는 어디 있다고요? 신문에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똑똑해서 이런 게 아니고요. 똑똑해서 미래를 미리 본 게 아니에요. 신문에 이미 다 나와 있었습니다. 네. 신문에 다 나와 있었는데 그 시장이 활성화될 것 같으니까 그걸 강조했을 뿐이고 그걸 하고 싶었어요, 몹시. 네. 그러니까 못했으니까 오랜 법씨 한 얘기 있죠. 그 장사를 몹시 하고 싶거든. 그 회사에 투자하라. 주식을 사라. 창투사에 주식을 샀던 게 맞았던 거예요. 에이!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창투사들이 그러면은 어디 회사에 투자를 했는지는 정말로 회사 사이트만 들어가도 다 나와 나와요. 있거든요. 네, 맞아요. 다 근데 나와요. 다들 그걸 안 보시고 여기 뭐 야놀자의 지분 갖고 있대. 매수. 약간 이렇게 접근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묻지마식 투자. 네. 그게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뭐 사실 아주아이비 투자는 뭐 야놀자 말고도 야나도에도 투자를 했고 왓차에도 투자를 했어요. 우리 왓차도 많이 네. 보잖아요. 네. 어느 회사를 투자했는지 정말 일단 꼭 알고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사실 아쉬운 건 그건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금액으로 투자를 했는지는 사실 알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근데 창투사가 창투사가 그것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부 감사를 받잖아요. 네. 외부 감사의 주석을 잘 살펴보면 네. 어디 투자했는지도 네. 나옵니다. 네, 그리고 네. 투자한 회사들이 정말로 몇십 개씩 네. 되기 때문에 정말 그렇죠. 그거 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창투사들 이제 진입하셨으면 좋겠지만 올해 상장을 앞둔 회사들 정말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진입하는 거는 조금 모험이실 수 있다는 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창투사 관련해서 이슈 포인트 정리해봤습니다. 뭐 오늘 비상장사들의 IPO 대박 행진 때문에 이제 창투사 관심이 많이 높아졌을 텐데 좀 수익 구조를 알고 정확하게 투자를 하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예병군 대표님만의 영양 만점 강의 주식 보감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